안녕하세요. 차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을 좀 일찍 틀고 이걸 찍어 놓고 먼 길을 떠나야 해서 우리 또 손자랑 또 가까이 또 휴가철이라서 어디 가까이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 미리 찍어 놓고 저거 올려 놓고 가겠습니다. 오늘 삼성 SDI가 급등을 했습니다. 6.49%를 급등을 했는데요. 이 급등자리 여기 이제 제가 한번 요거 좀 키워서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여기에 고점 자리를 여기 이제 꼬리 포함해서 보면 여기 딱 걸리죠.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자 보십시오. 요게 여기서 딱 걸려서 내려오죠. 그러면 이게 어디 걸렸는가 하면 여기 걸린 거거든요. 그러면 지지와 저항으로 볼 때요. 지지와 저항을 보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을 볼 때, 어, 자, 보십시오. 지지와 저항을 이제 봅니다. 지지와 저항을 보면 어떤 길로 있는가 하면, 여기는, 어, 여기는 저항 자리가 확실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크죠. 이게 이제, 조금 더 키워서 보면, 여기에 다 걸리죠. 여기에 다 걸리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자리는, 여기도 걸리긴 하지만, 이렇게 걸리긴 하지만, 얘가 최저점 자리에서 보면 그 위에 여기는 내려온 자리잖아요. 그죠? 내려온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빠졌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저항 자리는 그냥 뛰어넘는 저항 자리입니다. 이거는 저항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보편적으로 여기서 걸렸다 한 번 밀어줬다가 이렇게 올렸는데, 보편적으로 이게 짧게 나오면 여기서 바로 올라갑니다. 바로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저항을 받는 거거든요. 저항을 받으면 여기서 이제 좀 위로 왔다가 가는 건데, 5분에 이거는 그냥 쉽게 넘어야 될 저항 자리를 얘가 그냥 넘어졌는데, 여기는 쉽게 넘어갈 저항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는 위로 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이 오늘 올라간 캔들을 여기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머무르다가 튀어 올라갈 겁니다. 튀어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여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와서 저항이 걸려서 여기서 이제 눌림목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눌림목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를 뛰어넘어서, 이 자리를 뛰어넘어서 여기서 뛰어넘어서 이게 눌림목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까지 바로 가서 여기 가서 눌림목이 나올지가 이제부터 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 지지와 저항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냥 쉽게 넘어가야 될 저항 자리도 알아야 되고, 확실한 저항 자리와 어 눌림목 저항 자리가 있는 자리가 이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저항 자리이다. 강력한 저항 자리다. 근데 이 부분은 저항이 그렇게 안 세요. 안 세요. 그래서 여기는 플랜트한 조정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뭔 얘기인가 하면, 여기서 또 하나가 설명해 드릴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다 보면 올라가다가 이게 이제 주식이 이제 올라갑니다. 주식이 올라갑니다. 어, 주식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여기 강력한 조정이 나오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넘어서서 갈 때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넘어서 갈 때 여기서 플랜트한 조정이 나옵니다. 지그재그 조정. 그러니까 이런 짧은 조정이 오고 갑니다. 그러니까 어, 가격 조정으로 확실히 밀어내면 그 다음부터는 약한 조정을 가고요. 이 약한 조정이 나오고 난 뒤에는 또 강한 조정이 또 나온다는 소리. 그러니까 강약으로
이 조정도 강약으로 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조정이었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면 여기서는 강력한 조정이 아니고 플랜트한 조정. 그러니까 지그재그 조정으로 여기를 넘어서서 이후에 가서 강력한 조정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강하면 한 번은 약하다. 조정도 그런 식으로 하락도 맨 마찬가지고 상승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는 제가 MACD 오실레터와 MACD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30분 만에 이거를 제가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거를 팩트 있게 설명을 해주는 거는 무리입니다. 저 역시 이거를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했지만, 예,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할 때는 이게 그냥 쉬운 것처럼 이렇게 보여도요. 이거를, 유튜브를 보고 이 MACD를 공부를 해보면요. 그냥 61선의 영선이다. 이 정도. 그 다음에 골든 크로스 할 때 따라간다. 그러면 골든 크로스, 여기는 골든 크로스가, 여기서 보면, 요 뒤에서 보면요. 아닌 경우가 나올 때가 있다. 여기서 보면 아닌 경우가 나올 때가 있다. 요 부분 아닙니까? 요 부분. 요 부분은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해줘가지고 쉽게 이해를 했지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왜 여기는 올라가는데, 어, 보통 MACD가 골든 크로스가 나면,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나면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리고 여기도 양의 오실레이터고, 여기도 양의 오실레이터인데,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MACD에서 실수해서 배운 대로 실수해서 손실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주가는 올라가는데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다이버전스를 여기다가 접목시키는데요. 이거는 다이버전스가 아닙니다. 이건 다이버전스가 아니에요. 다이버전스는 뭔가 하면요. 주가가 올라가는데 지표들은 내려가고, 어, 지표는 내려가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그게 다이버전스라서 나중에 어, 보조지표가 승리를 한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내려간다. 아니면 결국은 올라간다. 이거를 보는 게 다이버전스인데요. 이거는 다이버전스가 아니고요. 어, 골든 크로스가 났는데 왜 안 올라갈까? 골든 크로스가 났는데 주가는 왜 계속 내려올까? 얘는 캔들이긴 하지만, 이 캔들하고 여기서는 개념 자체가 틀린 게 60일 이동평균선이 내려오는 것 같고, 캔들의 위치하고의 어, 거리입니다. 거리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멀지요. 여기가 멀고 여기는 가깝죠.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골든 크로스가 계속 이루어지고 왔던 거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데드 크로스인데, 데드 크로스고 그냥 강력하게 내려오죠. 근데 여기는 60일 이동평균선에, 이게 제가 어저께 영선을 빼고 봐도 됩니다. 근데 저는 영선을 빼고 보거든요. 이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여줄 때는 영선을 넣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초보자들은 영선을 넣는 게 맞아요. 저는 그냥 이걸 이해를 다 하는데, 그래서 설명할 때 영선을 넣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선이 뭔가 하면요, 캔들이 위에 있고 60 이동평균선 밑에 있어서 이게 내려오면서 강력하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실레이터가 강력하게 팔고, 그 다음에 수렴하고, 강력하게 팔고 수렴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는 게 약합니다. 약해요. 약하면서 약한데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요, 사는 사람 매수를 했다가 매수를 안 했다가 매수를 했다가 매수를 안 했다가, 그러면서 이게 그냥
얘가 골든 크로스일 때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주가는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 지표들은 올라간다. 근데 올라가질 않죠. 올라가질 않죠. 왜 안 올라갈까요? 왜 안 올라갈까요? 이거와 이거도 있지만요. 영선 밑에 골든 크로스, 영선 밑에 골든 크로스일 때 영선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신뢰도 얘기입니다. 신뢰도가 꽝입니다.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신뢰도가 높은 건 어디냐? 신뢰도가 높은 거는요, 영선 가까이에서 골든 크로스나 데드 크로스가 신뢰도가 높습니다. 근데 영선 위라 해야지 신뢰도를 얘기를 할 수 있지. 영선 밑에는 신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도를 얘기할 때 영선 멀리 있을 때는 그렇게 이거에 MACD의 영향이 크질 않다. 그 다음에 영선 가까이에서는 여기 되면 여기가 신뢰도가 좀 높고 조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걸로 매수와 매도를 갖다가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어, 요거를 조금 더 이 세 가지를 섞어서 이거를 보여준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요. 여기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SDI를 그때 그 자리에서 지표하고 같이 섞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요. 저희 얘기는 작년 11월 때부터 지금까지 몇 개의 지표를 가지고 설명했지만 5분에는 지표를 MACD와 MACD 오실레이터를 넣어서 더 꼼꼼하게 더 더 세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개를 가지고 굉장히 세밀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보십시오. 예, 시그마가 침체에서 벗어나 영선 올라갈 때는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그마가 영선을 올라가기 전에 요 두 개의 지표들이 스트게트 슬로와 MACD의 오실레이터와 MACD가 먼저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볼 때요. 얘네들이 니로 올 때도 얘네들 두 개의 지표가 먼저 얘기를 해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하고 일찍 마치겠습니다. 뭔 얘기인가 하면요. 얘가 시그마가 영선을 올라가기 전에 MACD 오실레이터가 MACD가 수렴이 끝내고 상승의 양의 오실레이터가 늘어날 때 여기 신호가 두 개가 나옵니다. 요 신호는요 어디서 만들어내는가 하면 여기 보면 신호라고 돼 있죠. 요겁니다. 요거를 체크하시면 신호가 꼭 나옵니다. 여기 있죠. 신호.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요 신호가 나올 때 우리는 1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올랐습니다. 무조건 올랐어요. 여기요. 그럼 5일선 위에 11선 위에란 얘기예요. 그럴 때 먼저 살 수가 있어요. 먼저 살 수 있어요. 그러기 전에 요거랑 동시다발로 나오는 게 스트게트 슬로가 12.5랑 20에 10에 7이 4개의 선들이 4개의 선들이 골드 크로스가 나서 윗방향 침체를 침체 가까이 들어왔거나 침체 들어갔거나 침체 가까이에서 4개의 선들이 골든 크로스가 나면 이도 저도 따지지 말고 사면 됩니다. 사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고점에서 60일 이동평균선 머리 위이고 내가 고점을 팔겠다고 하면 우리가 찾는 자리는 매도 지표는 이거지 않습니까? 시그마의 기준선을 내려올 때, 기준선을 내려올 때인데요. 요 기준선을 내려올 때 뭐를 봐야 되는가 하면요. MACD 오실레이터, MACD는 그때는 이게 늦어요. MACD는 어떤 사람들은 후행이라고 보는데 후행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선행도 아니고 동행입니다. 그런데 오실레이터는 오실레이터는 같은 선행하지만 아주 선행이라고도 볼 수 없고 후행이라도 볼 거 동행으로 봅니다. 같은 동행으로 보는데 얘는 어려운데 오실레이터는 이게 확장의 마무리를 질 때 오실레이터가 더 늘어나지 않으면 그 자리가 고점 자리로서 줍니다. 줄어요. 이 줄을 때
11선, 중심선, 10의 볼린저 11선을 하방 이탈하면 5일선 밑으로 11선 하방 이탈하면 이 자리가 매도 자리입니다. 매도 자리. 그러니까 11선 위로 올랐을 때 사서 11선 밑으로 내려올 때 매도를 하면 어찌됐든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제가 일목균형으로 설명할 때는 52의 신저가에서 8일 동안 이익을 냅니다 하는 얘기 예전에 많이 들었죠. 이게 여기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립돼요. 그런데 우리가 저거 저걸 일목균형표를 안 보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52의 신고가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오실레이터에 보면 요게 선행합니다. 왜 선행한다는, 선행하지만 동행한다 그럽니까 하면, 얘가 오늘 보셨나요 혹시? 오늘 보면 얘의 오실레이터가 시작하기 전에 위에 있었어요. 이거를 넘어서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내일 되면요, 여기에서 더 늘어날지 줄을지가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여기 가격을 넘어서면요, 여기 오실레이터 되면 더 높이 올라선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실레이터가 계속 늘어난다, 이렇게 늘어난다 이러면요, 그냥 무조건 들고 가야 됩니다. 얘가 두 개가 동시에 나오고 줄었다가 또 올라가거든요. 그럴 때 여기 MAC 스트레트 슬로우의 캐선들이 4개의 선들이 다 골든 크로스면요, 그냥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있거나 그냥 계속 가면 됩니다. 얘는 어떻습니까? 매도 지표에서 내려올 때 매도, 여기는 이제 또 넘었죠. 제가 여기서 그걸 틀림없이 설명을 해드렸죠. 얘가 여기 갔다 내려오더라도 다시 그 고점을 넘었으면 더 위에 있을 거다. 그리고 또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지만 여기 고점 되면 더 위로 올라가는 이 자리가 훨씬 더 위에 가 있을 거다. 이거 미리 다 설명해 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다 움직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지만 11선 넘을 11선을 넘는 최초에 침체 들어갔다 11선을 넘는 이 자리에서 무조건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따라 들어갈 때 오실레이터와 MACD의 신호가 동시다발로 나오면서 양의 오실레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상승입니다. 그래서 양의 오실레이터가 줍니다. 줄을 때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눌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표에 보면요, 여기 지표 하나, 여기 2개 지표, 여기 2개 지표잖아요. 이 지표가 위평선으로 만들어졌으면 모든 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움직일 때 동일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똑같은 심리로 보면 된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MACD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를 갖다가 어저께 설명을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처음 이걸 접하시거나 접했는데 다른 데서 좀 배우신 분들은 저랑 내용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틀린 거는 왜 틀린가 하면요, 본래 MACD를 보는 스타일에서 변형입니다. 변형이라는 얘기는 뭔가 막 저는 저에 맞춰서 요거를 읽어내고 요 방법을 저에 맞춰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튜브들하고 섞어버리면 제 얘기가 엉터리가 되면서 잘 안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이 종목에 대해서 시그널과 뭐 종목이 이렇게 저렇게 간다는 얘기를 이걸 가지고 하지는 못합니다. 왜 못하는가 하면요, 이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 이게 제일 처음에 맞춘 사람하고 지금은 세월이 지나서 조금은 비틀렸다 할까요?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뀐 거에 저는 수긍하면서 어떻게 읽는 거를 조금 더 틀리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저는 지표를 갖다가 막 섞어가지고 요걸 신호를 잡아내는 거에 특화되어 있다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며 그걸 찾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트게트 슬로를 볼 때 50을 다른 사람도 보긴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을 보는데 이 50을 볼 때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50 위로 올라갈 때 매수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죠. 50이 넘어서서 캐슨들이 50 위에 있으면 걱정하지 말고 가십시오. 그 다음에 50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 얘는 잘못되니 팔아가지고 팔아서 50 올라갈 때 사야 됩니다. 그런데 50 올라가기 전에 좀 더 빨리 산다면 이 캐슨들이 침체 들어가서 4개 캐슨들이 돌아서서 만세를 불러올 때 이제는 스트게트 슬로의 스트게트 슬로가 4개의 선들이 만세를 부를 때 아니면 여기처럼 먼저 부르고 나중 부를 때 보면 시그마는 준비가 안 됐지만 얘네들 두 개는 준비가 됐다고 표시를 해줍니다. 신호가 동시다발로 나옵니다. 여기는 동시다발로 나올 때 매수를 해서 얘가 줄 때 매도를 한다. 이 얘기를 이걸 보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잘 없습니다. 뭐 제 자랑이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써보면서 실제로 이거를 다 읽어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라갔습니다만은 굉장히 좋게 올라갔습니다. 무조건 좋죠. 무조건 좋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나쁘다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여기서 넘었을 때 이쯤에서부터 저는 그랬죠. 이제는 여기 내려오는 거는 어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여기를 이루면 땡큐입니다 했던 얘기는 여기를 안 이룬다는 전제에 대해서 땡큐라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여기서부터는 저는 이제부터는 바닥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볼린저 밴드의 10볼린저의 상단선과 5일선이 같이 붙어 있을 때, 같은 자리에 있을 때, 같은 위치에 있을 때 캔들이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어저께는 누군가는 계속 사고 밑에서 받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물량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역시도 물량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얼마만큼 따라오는지를 찾아본다는 거죠. 그거를 찾아보는데 요거를 우리가 주식이 이렇게 올라갈 때요. 그리고 주식이 이렇게 내려올 때 꼭 한번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누가 사고 있는지, 어느 사람이 사고 있고 누가 팔고 있는지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분명히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는 것만 보고 마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이게 좀 찾기가 마우스가 좀 걸어가야 그런가요? 제가 잡았습니다. 종목별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기관들하고 외국인들하고 왕창 사버리죠. 왕창 사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게요. 누가 또 뭐를 왕창 샀는가를 한번 봅시다.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누가 왕창 샀는가 한번 보십시오. 보고 놀래지는 마십시오. 보십시오. 얘네들은 그 전에부터 왕창 사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60일 이동 평균선 넘을 때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사고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습니다. 저는 추천을 하지 않고 제가 샀는 거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샀습니다. 소량씩 돈이 없어서 조금씩 삽니다. 지금도 조금씩 사고 있어요. 오늘도 조금씩 삽니다. 조금씩 삽니다. 많이 안 삽니다. 돈이 많이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왕창 사가지고 그럴 문제가 아니고 위로 오게 되든 올라가게 되든 제가 사고 싶을 때 왕창 살 수 있는 만큼 사서 끊임없이 끝까지 들고 간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내일 또 설명을 해드릴 때 MACD와 스트레트 슬로우와 시그마를 동시다발로 읽어내면서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뭐 이 두 개의 지표는 설명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요. 주로 MACD 오실레이터의
중점을 둬서 설명을 해 드리는 걸로 해서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